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종업종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관계 1원고는 1997년 11월 6일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동 분양하는 이 사건 상가 호수일에 관하여 용도를 슈퍼마켓으로 지정하고 분양대금은 금 3억 4,582만 5,700원으로 정하여 상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아주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는 원고만이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언약하였다. 이 원고는 계약금, 중도금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점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3. 한편 소의 1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 호수일을 비디오 대여점, 호수섬을 책대여점의 용도로 하고 타인과 중복되는 업종으로 영업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위반할 경우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분양받았으면서도 1998년 3월 1일 쇼핑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호수 위에서 일용자파 소매업을 하려고 영업 준비를 하다가 1998년 3월 15일경 피고 아주건설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사업 준비를 포기하였으나 1998년 9월경 다시 그의 처인 소에 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상가 호수3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일용자파 소매업을 시작하였다. 4. 그리고 이 사건 상가 호수사를 부식하게 용도로 하여 같은 경업금지 약정으로 분양받은 소의 3위 1998, 7, 8경부터 그곳에서 원고의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물품 중 일부와 중복되는 물품을 팔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는 약 2,500가지 정도이고 위 소의 3회 부식가게에서는 약 500가지 정도 물품이 원고의 슈퍼마켓 판매 물품과 중복되며 원고 역시 위 소의 3회 부식가게에서 취급하는 쌀, 채소류 등 30여 가지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5. 한편 피고 아주건설은 그 후 위 소의 일에게 2회에 걸쳐 위 일용자파 소매업이 상가 공급 계약상의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된다는 경고 및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8년 10월 12일 위 소의 일에게 상가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상가 호수 2, 호수 3, 호수 4의 각 면적은 원고가 분양받은 호수 1의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크기이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소의 1위 이 사건 상가 호수 2, 호수 3에서 위 소의 3위, 위 상가 호수 4에서 원고와 같은 업종인 슈퍼를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독점 영업 보장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5,782만 5,700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점포 시설비 금 3천만원 및 위자료금 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아주건설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는 원고만이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언급한 취지가 피고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위 상가의 다른 점포에서 원고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일용자파와 중복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일체의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는 의미의 독점적 지위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나머지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원고와 중복되는 업종, 즉 슈퍼마켓을 용도로 하는 분양을 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분양받은 자가 임의로 당초 지정된 용도를 슈퍼마켓으로 변경한다면 상가 공급 계약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만이 위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아주건설은 2회에 걸쳐 소의 1의 업종 변경 행위가 상가 공급 계약 위반임을 경고하고 그럼에도 위 소의 1위 자파 소매업을 계속하자 결국 위 소의 일과의 분양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들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아주건설 측의 위 언약이 위 상가의 다른 점포에서 원고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중복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머지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원고와 중복되는 업종, 즉 슈퍼마켓 업종으로 분양하지 않겠고 수분양자가 임의로 슈퍼마켓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만이
위 상가에서 슈퍼마켓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한 취지라고 본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원고가 독점 운영을 약속받은 업종인 슈퍼마켓이라 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원래의 의미에 따라 식료품을 중심으로 일용잡화류를 판매하되 고객이 매장에서 상품을 고르고 대금은 계산대에서 치르게 되어 있는 대규모 소매점이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영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식료품이나 일용잡화를 중심으로 한 취급 품목의 다양성, 매장의 크기가 대규모 소매점에 걸맞는 규모인지 여부, 판매 방식이 이른바 셀프 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획일적, 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 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 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소유의 1, 3의 영업행위가 독점 운영을 약속받은 업종의 슈퍼마켓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판단하였습니다. 위 소의 3의 부식가게는 그 면적이 원고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곡물 및 부식을 주로 취급하면서 이에 곁들여 한정된 품목의 일용잡화를 판매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소의 3위 위가게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위 소의 일은 이 사건 상가 호수 위에서 일용잡화 소매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연접한 호수 3점포와 함께 그 전체를 하나의 점포로 사용하여 일용잡화품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그 경우에 전용면적 합계는 89.6제곱미터로서 원고 점포의 전용면적 179.2제곱미터의 절반에 해당하는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의 1위 호수 2, 호수 3을 합하여 그 전체를 하나의 일용잡화 소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럴 경우에는 그 점포가 위에서 밝힌 판단 기준과 그 기준의 상대적 적용의 필요에 따라 슈퍼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점포의 규모가 원고 점포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그 이유만으로 위 소의 1에 소매점이 슈퍼마켓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체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 점포 분양계약의 해제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 즉 당해 점포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점포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아주건설은 위 소의 일에게 위 상가 호수 이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만을 하였을 따름이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1999년 12월 현재까지도 위 소의 1위 위 호수 2 및 호수 3에서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피고들도 위 소의 1에 대하여 위 점포의 명도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등 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실제로는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것과 다름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 아주건설이 위 소의 1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 역시 잘못이라 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즉 소의 일과의 관계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슈퍼마켓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한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동종업종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